안철수,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극우와의 이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뽑는 자리인데 조금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서 조경태 후보와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 됐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태 후보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며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가 없었다.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다.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로를 한 거죠. 다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윤 어게인을 추종하며 극단 세력 전환길 씨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분 등이 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표 해도 되겠냐.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정말 폭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 좀 다르게 최근 여론조사 추이는 좋지 못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전환길계로 분류되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우세한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조경태 뒤에 후보는 빼겠습니다. 20%, 김문수 14%, 안철수 11%, 장동혁 11%로 나타났습니다. 조경태 후보가 되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놓고 다시 보면 장동혁 33%, 김문수 30%, 안철수 8%, 조경태 7%로 나옵니다.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비등비등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비등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좀 너무 작죠. 그에 비해서 8%, 7%. 어제 조사도 비슷합니다.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당 지지층 내 순위를 보면 장동혁 35.3, 김문수 33.3, 조경태 10.1, 안철수 9.2 등으로 나옵니다. 비슷하죠.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뒤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0%, 9% 대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 당선자를 선정할 때 반영하는 비중이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입니다. 당심을 얻는 분이 유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숫자를 단순히 합산만 해봐도 어렵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가 됐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이 합치면 앞에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으로 이제 숫자를 집계를 한 걸 보면 8%, 안철수 8%, 조경태 7%니까 15%. 조원 CNI 조사 경우에도 10.1, 9.2,
19.3. 앞에 1위인 후보들보다 한 절반쯤 되거나 절반이 조금 넘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마무시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반전환길계 후보들을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반전을 한번 노려볼 여지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지원 사격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투표했다. 조용히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그 이제 짧은 글을 올렸는데 같은 날 한지아 의원이 친한계입니다. 본인이랑 조경태 후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상식의 힘 이렇게 쓴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후보를 지지를 한 모양새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후보랑도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한 거죠. 7월 19일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나 얘기를 했는데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친한계 인사가 언론에서 밝힙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반전환길계, 그러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혁신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보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즉 간접적으로 두루두루 좀 지지 활동을 한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철수 후보 공개 지지했는데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의원의 위기의식과 메시지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옳고 강하다. 안철수 의원처럼 행동이 옮기지 못하면 공연불이다. 아쉬운 거예요, 자꾸.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원래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지지층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이게 뚜렷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좀 봐요.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윤 어게인과 대비되는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지지한 인사들,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분들의 그 팬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든 결집 효과를 노려볼 가능성은 저는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서 이거는 저만의 해석은 아니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윤 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결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가느다란 가능성 마저 이제 끝났다 라는 겁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터뷰했는데요. 이번 국힘 전대에서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다고 보신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혁신전대 가능성이 확 줄어버린 거. 두 번째 변곡점이 이번이었는데, 단일화가 불발돼서 혁신의 가능성이 그 문을 닫아버린 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내일 전당대회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계속 일반 여론조사, 국민투표 진행 중이고 과반 득표자가 만약에 없으면 1, 2위 득표자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여론조사 앞에 그 언급드린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분이 없잖아요.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결선 투표 치러지면 뭐 방송 토론다고 쭉쭉쭉 여타 그 과정을 거쳐서 26일에 최종 당선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혹시 만약에 그 혁신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그 당 분위기의 그 전환과 환기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투표 진행 중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검색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정책 관련해서 좀 추가로 취재를 중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